오늘 이게 참 이 수업이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우리가 글씨를 쓸 때 뭐 흔히 얘기하잖아요. 필력이 있다 없다. 필력. 그 글씨가 힘이 없다, 힘이 없다. 그것도 전부 다 필력에 속합니다. 그 글씨가 살았다, 죽었다. 그것도 다 필력에 속하고. 자, 읽으면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37번째 필력이란 무엇인가? 세를 할 때 필력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글씨를 쓰는 사람의 입장에서나 서의 작품을 감상하는 입장에서 작품에 대한 인식과 평가가 있어야 한다. 보통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글씨에 힘이 있거나 없다고 표현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항상 인목삼분, 이거 인목삼분, 이거 왕이지 글씨를 얘기합니다. 옛날에 목수가 나무 기둥에 글자가 있으니까 이제 나무를 쓰려고 대패질을 했어요. 그래 3푼이니까 우리가 또 요즘은 한 푼이 3cm잖아요. 그 10cm 정도를 계속 대패질에 글씨가 계속 나오니까 하다가 이 양반이 탄식을 했다 이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지? 그래 주변에 이제 사람들이 야, 이 사람 그는 왕이지 글씨인데 자네 참 아깝다 이랬어요. 그래서 글씨를 썼는데 그 먹이 이 3푼이나 나무 속으로 침투했더라고 인목삼분을 얘기합니다. 인목삼분. 그 다음에 또 이제 왕이지가 또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잖아요. 왕이지가 글씨 쓸 때 요렇게 많이 쓸 때 이제 손목을 요렇게 중국 사람 이렇게 많이 씁니다. 전부 다 세자 쓰니까 안 갈자서는 팔 이래 봤지 요래 많이 쓰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요걸 그 기러기 머리처럼 요래 됐더라고. 왕이지가 하루는 이제 일 나가니까 시장에 노파가 부채를 팔고 있으니까 지나가는 길에 부채에다 글을 하나 써줬대요. 그럼 노파는 웬 노인네가 한 사람 글 써주니까 뭐 별거이다 싶어갖고 그걸 누가 지나가는 사람이 그걸 보고 만약에 부채가 만약 1,000원 같으면은 한 100만 원 주고 사는 거예요. 그래 이 노파가 놀래가지고 이거 어찌 된 거냐 그랬더니 그게 그 유명한 왕이지 글씨다 했기에 뒤에 이제 노파가 다시 찾아가서 글 하나 써달라 이렇게 안 써줬다는 얘기예요. 그만큼인지 그래서 이제 요 인목삼분이라는 얘기도 이제 그 얘기입니다. 여기 이제 필력에 대한 얘기거든요. 사람들은 항상 인목삼분이라는 표현으로 글씨의 힘이 종이의 뒷면을 통과해야 한다는 말로 필력의 힘참을 나타내고 있다. 심계주는 논필법에서 옛 사람이 말하길 필력은 능히 솥을 정도가 되어야 하고 기운은 침착하게 해야 한다. 붓을 내릴 때에는 길을 위주로 하되 힘도 함께 이르러야 한다라고 하였다. 자, 여기서 보세요. 필력은 능히 솥을 들 정도가 되어야 하고 우리 몸에 힘 빼라 하는데 이거는 또 안 되잖아. 그죠? 그다음에 기운은 침착해야 된다. 저는 이걸 번역하면서 참 이 사람 표현 잘해. 왜? 기운은 우리가 이제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잖아요. 기가 눈에 보이지는 않잖아요. 저는 이거 여러분들이 이거 참 믿거나 말거지만 저는 눈으로 제 기를 봤습니다. 기가 보고 깜짝 놀란 게 기도하다 보면 하는데 딱 어떻게 생기냐면 그 싹이 있잖아요. 싹이 제일 처음에 싹이 나올 때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 쫙 안 올라오고 처음에 할 때는 땅에 이제 이런 생각이 그 풀 연약한 모든 그 싹이 그 땅을 뚫고 나오잖아요. 뚫고 나올 때 무슨 이제 우리가 비유를 하냐면은 이 싹이 우리는 못 느끼는데 땅에 이제 벼락을 치잖아요. 하늘에서 벼락을 치면 그때 땅이 약간 균열이 간대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 균열이 갈 때 그때 요놈이 조금씩 큰대요.
아니, 뭐, 어떻게 뚫고 나오냐 말이야. 그 연약한 기. 뚫고 날 힘이 없잖아요. 뚫을 수도 없고. 그래, 그 싹이 딱 요래 생겼어요. 요렇게 해서 나온대. 여기 우리 전선의 세을자거든요. 요래 나오는데, 저는 이제, 이거는 뭐 여담입니다. 기도하다가, 키가 도대체 뭔데? 이러는 걸, 그러니까 요걸 딱 보여주더라고요. 그래, 해오리 쳐요. 해오리 치는데, 보고 얼마나 신통했냐면, 이 해오리, 요 기는, 뭐, 그러니까, 투가 안 되는 거 없어요. 벽도 투가, 이런 것도 투가, 쇠도 투가, 아무 걸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운이 기라 하는구나. 저는 그때 그걸 느꼈는데, 기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기가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기 이러잖아요. 그지? 기운, 이러고, 보이지는 않지만 존재한다, 이 말이죠. 이걸 가장 쉽게 표현하는 게, 우리가 멀리 봄에 보면 아지랑이 올라가잖아요. 우리가 보이잖아요. 아지랑이 보이잖아요. 실체가. 근데 가면 없잖아요. 그것도 하나 기. 그것도 하나 기. 그래서 여기에 기운은 침착하게 해야 한다. 기는 침착이 뭐냐면은 무쇠 소틀 들 정도의 힘. 그거는 뭐냐면은 내가 이 억지 힘이 아니고 그 정도의 여유 있는 힘. 그 다음에 기는 침착해야 한다. 기는 우리 무조건 위로 뜨거든요. 물론 아래로 깔아놓은 것도 있지만 이 뜨는 것을 깔아앉혀야 됩니다. 기운은 그 얘기예요. 당의 태종도, 당태종입니다. 이세민이 당태종도 지금의 내가 옛 사람의 글씨를 임서할 때 형세는 배우지 않고 오직 그 권력을 구할 뿐이다. 그러면 형세는 자연이 생긴다라고 하였다. 이것은 필력은 어떻게 하여야 된다는 말은 없지만 필력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다. 아마 당나라 당태종만큼 문화를 높이 한 적은 없을 거예요. 옛날에 누굽니까? 현장법사. 인도 가서 16년을 이제 유학하고 올 때, 인도, 그러니까 산스크리트로 된 경전을 이제 엄청 많이 싣고 옵니다. 싣고 오는데, 이 장안에, 지금 이제 서안이죠. 장안에 또 오니까, 모든 백성들이 길가에 다 엎드리고 있는 거야. 이 삼장구선 놀라가지고, 내가 그만큼 유명해졌나? 16년 만에 돌아오니까, 딱 보니까 당태종이 마중 나와요. 당태종이 마중을 나와. 그래서 지금도 중국 서안에 가면은 대안탑이라는 데 있습니다. 대안탑. 대안탑 있고 소안탑이 있거든요. 탑이 아주 큰 데 있습니다. 그 대안탑 앞에 문에 가면은 저수랑이 쓴 안탑 선교서가 있습니다. 그 안탑 선교서 유명합니다. 안탑 선교, 그 다음에 왕이지 집자 선교서 있잖아요. 그게 당태종 이세민이가 삼장법사가 갖고 온 서문 쓴 거예요. 그거 유명합니다. 그래서 내가 뭘 얘기하다 이를 빠졌지? 당태종 얘기하다 그랬네. 그래서 당나라 태종, 그래서 그때 당시에 당태종이 번역원을 세웠는데, 국가기관으로 번역원을 세워가지고 인도어를 중국어로 불교 경전을 번역하는데, 그때 번역소의 인원을 한 2만 명 정도가 번역원을 했대요. 번역 일을 했대. 자, 필력이란 누군가가 알고 있는 것처럼 현묘하고 헤아릴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작품 중에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다. 감상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글씨를 쓰는 사람도 느낄 수 있다. 물론 나타나는 필력의 강약과 글씨 쓰는 사람의 기본기와 기교를 주로 본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필력을 이제
여러분들 저 초보자 글씨하고 오래된 숙련된 사람의 글씨가 차이점이 딱 뭘 보면 느낍니까? 우리가 이제 전시장 가보면은 먹색이에요. 먹색이 살이 피둥피둥 찌시면 대부분 다 초보자예요. 그 살이 피둥피둥 찐단 말은 그냥 글씨 해결해 놨는데 먹만 새카맣다 말이죠. 근데 조금 고수들은 보면은 이 색이 까칠까칠해요. 저거 말해서 이제 그 갈필도 나오고 이래요. 그 딱 차이 납니다. 고수하고 이제 하수 차이는 먹색이, 하수는 요 핵 하나인데 만약에 먹이 한 10g 들어간 것 같으면은 상수는 여기 한 2, 3g 밖에 안 써요. 먹을. 그러니까 글씨가 까칠하잖아요. 이게 바로 필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가 그럼 이게 만약에 이제 그 하수가 쓰면서 고수처럼 해 흉내내 됩니까? 안 되거든요. 그 필력이 그렇게 하루치면 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기본기와 기교를 본다는 말은 기본기가 정 말해서 이게 이제 우리가 또 여기서 또 이제 이게 상수라 합시다. 상수가 글씨 했는데 이걸 만약에 중봉으로 운필했느냐 그냥 했느냐 따라 또 틀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먹을 만약에 여기에 요걸 썼는데 먹을 만약에 우리 예를 들어 2g, 2, 3g 들어갔는데 중봉으로 쓴 것 같으면은 이 2, 3g이 무게가 10g이 나와요. 근데 편봉으로 쓰면은 2, 3g을 쓰는 게 1g 밖에 표현이 안 돼요. 그건 까칠함이 아니고 그러니까 먹을 그 위에다 칠했다 이 말이죠. 먹을 그러니까 종이 안으로 스며들게 해야 되는데 스며들지 않고 그냥 칠했다 이 말이에요. 먹칠했던 얘기 여기서 나옵니다. 연로한 서예가나 좀 글씨 많이 쓴 사람이 그 젊은 서예가 심지어 서예를 배우는 아동들이라도 모두 필력을 추구하고 표현할 수 있다. 힘이 넘치고 굳세며 침착하며 순박하는 등 용필의 빠름과 느림, 가벼움과 무거움, 점액의 거침과 세밀함, 먹색의 마름과 습함, 연함과 진함 등과 붓을 잡는 손가락, 팔꿈치, 어깨 등의 힘을 운용하여 필력을 표현한다. 옛 사람들은 항상 침착하면서도 통쾌한 것으로 필력을 형용하였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필력이 이게 이제 보면 나오잖아요. 용필의 빠름과 느림, 가벼움과 무거움, 이건 옛날에 우리 많이 했잖아요. 점액의 거침과 세밀함, 이건 또 점액의 두꺼움과 그다음에 가늠 이래 해도 됩니다. 그다음에 먹색의 이제 마르게 표현할 것이냐, 아니면 먹색을 그냥 진딱 발랄 것이냐, 그다음에 먹색이 연하게 할 것이냐, 먹색을 진하게 표현할 것이냐, 그다음에 붓을 잡는 손가락, 팔꿈치, 어깨 등 힘을 운용 필요. 이게 뭐냐면요. 여기 이제 왜 붓을 잡는 손가락, 팔꿈치, 어깨를 왜 표현했냐면은 여러분 글씨 쓸 때 어깨부터 힘이 다 빠져야 됩니다. 자꾸 근데 힘 쉽게 안 빠집니다. 근데 힘을 빼야 여기 이제 붓끝에 이제 힘이 간다 이 말이죠. 붓끝에 이런 붓끝에다가 이거 완전 지금 한 점이네요. 내가 여기 힘을 쥐고 있으면 여기 힘이 전달이 안 돼요. 그런데 힘을 빼야 여기에 붓끝에 힘을 간단 말이에요. 힘을 내가 표현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어깨부터 힘이 꽉 있으면은 여기에 힘이 전달해 줄 수가 없죠. 소속해야 되면 잘 아시잖아요. 어깨부터 힘이 되면 골프 채 끝에 힘이 안 가지잖아요. 아직도 힘이 가니 어떡하죠? 예? 아직도 힘이 가니. 소위 침착하다는 것은 붓을 가볍게 움직이지 않으며 붓이 먹물을 섭취하여 종이에 스며들게 하는 것이다. 통쾌하다는 것은 필새가 유창하면서도 나는 듯하여 용필에 장애됨이 없는 것을 말한다. 이 두 가지는 대립하면서도 통일체를 이루어 정적인 것과 동적인 것이 결합되어야 한다. 물론 여기에는 손가락, 팔꿈치, 어깨 등의 힘이 붓의 끝에까지 전달되어 글씨를 지배하여야 한다. 이게요, 여러분들
정말 이게요, 여기서 아까 이제 소장님이 뭐 어제 10시간 글 써가 피곤하다 하시는데 아직 어깨 힘이 안 빠져 그렇거든요. 10시간 써도 처음하고 똑같아야 됩니다. 즉, 피곤한 거 없어야 돼요. 하루 종일 글 써도 아무렇지 않아야 되거든요. 몸에 피곤함이 있단 말은 내가 용을 썼다는 얘기잖아요. 그 용 안 쓰고 즐기면 즐겁지 힘이 빠지는 일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는 스님들 오랜 동안 기도하시는 분들 이래 보면은, 스님들, 제가 전에 한번 기도할 때 하루 17시간 하셔요. 17시간씩. 하루 17시간 하면은 한 번 한 점 4시간씩 앉거든요. 4시간씩, 4시간씩. 그 다음에 그 시간에 3시간, 2시간 이래 앉는데, 4시간 앉아갖고 있는데, 1년 5분밖에 안 자는 것 같아. 이거예요, 바로. 10시간 글 썼는데, 저 앞전에 제가 재랭이에서 시조할배 거슬 적에 10년 썼는데, 1시간도 안 된 것 같더라고. 그런데, 이래 보니, 언제, 그냥 쓰고 있는데, 언제 보니까 앞에 글이 다 써져 있더라니까요. 이제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화라 하잖아요, 무화. 기교를 겸비한 운필 방법이 숙달되어야 필력의 강약과 후박함을 종이에 표현할 수 있다. 이 후박함이라는 것은 두텁고 얕음인데, 우리가 또 순박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표현할 수 있다. 필력에 이르는 문제는 건장한 남자나 힘이 센 사람이 쓴 글씨는 권력이 있고 여인 여자의 글씨는 힘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즉 말해서 힘센 장사가 글 쓴 게 힘이 있다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여인 여자가 글씨 힘이 없다는 건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이걸 제가 필력의 관건은 기교와 붓을 운용하는 성숙도의 여부 관계가 있다. 여기 말하는 기교와 붓을 운용하는 성숙도 여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힘이 꼭 필력이 있고 힘이 어디 많이 한다 그건 절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농부들 장작 패는 거 보세요. 그러면 만약 강호동에 가갖고 장작 패면 못 패거든요. 안 되거든. 절대 안 되거든. 그 농부들은 우리는 어릴 때부터 나무를 많이 팼잖아요. 우리 나무 팰 때 뭐로 팹니까? 나무 결 보고 패잖아요. 어디로 가면 딱 깨진다 알거든. 그러니까 솔직해서 깨지는데 힘센 이만개나 강호동에 나온다고 해서 그걸 할 수는 절대 못 하거든. 그와 똑같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무릇 붓을 내릴 때는 길을 위주로 해야 한다는 것은 비교적 중요한 점이다. 글씨를 쓰는 사람은 먼저 마음을 움직이고 다음은 몸을 움직여 온몸의 힘이 어깨와 팔을 통하여 손가락에 전달되고 붓 끝까지 관통되어야 비로소 인복 3분, 즉 종이를 투가하는 힘의 필력에 도달할 수 있다. 저는 늘 이제 이 산을 저쪽에 글 쓸 때 여기 쓰지만 내 힘은 이 종이 이 밑에 탁자 뒤에 있으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나는 여기 글 쓰지만 내 붓끝의 힘은 이 뒤에 탁자 뒤에 가 있어야 비로소 글씨가 된다 하거든요. 그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종이에 먹칠한다는 거와 글씨를 여기서 하는 종이를 투과해서 종이를 투과한다는 말은 이제 인목 3분이거든요. 그 정도의 그 힘이, 즉, 그 억센 힘이 아니고 기운에 그 힘이 전달돼야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광야주 쌍집을 집필한 강유인은 말하길 온몸의 힘을 쓰려면 반드시 팔이 지면과 수평을 이루어야 하며 붓은 지면에 수직으로 세워야 하며 근육은 오므려 팔뚝이 어깨 안에 들어오도록 하여야만 온몸의 힘을 제대로 쓸 수 있다고 하였다. 이 말은 필력의 실현성을 가장 잘 표현한 것으로 참고하기 바란다. 여기서 이제 근육을 오므려 팔뚝을 어깨 안으로 이 얘기 무슨 말이냐면은 이 팔뚝이 이래 돼갖고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최대한 이래 돼야 된다는 얘기야. 이 어깨 안으로 잡아 넣으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어깨 안으로. 그렇다고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만큼 그러니까 이게 나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나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 글씨도 이래 돼갖고 안 되거든. 이 치킨이 돼갖고 안 된다 이 말이지. 최대한 이 팔꿈치는 내 몸에서 떨어져야 돼 앞으로 나와야 된다 이 말이지. 그래 여기서 얘기한 강유 얘기한 어깨 안으로
이 근육을 오므려서 어깨 안으로 이래 들어오라는 얘기,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필력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필력을 키우는 것. 이 필력이라는 건 힘이잖아요. 즉, 붓을 내가 마음대로 운용하는 힘이잖아요. 이걸 그래서 제가 대자 쓰는 거. 두 번째, 필관을 위로 잡는 거. 이게 필력 키우는 제 1순위입니다. 물론 다음에 작품 할 때는 뭐 붓을 밑으로 잡도 위에 아무 상관없어요. 없는데, 붓을 위로 잡고 쓰면요. 이거 만만치 않거든. 얘를 통제하기가 쉽지 않다고요. 밑으로 잡으면 통제하기 좀 쉬운데 위로는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행서, 여기서부터 전서, 예서, 해서, 행서, 초서는 죄를 잡고 쓰잖아요. 초서는 원래. 그런데 위로 잡으면은 붓을 영활하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영활하게. 밑으로 잡으면 붓을 통제할 수 있고. 그 차이거든요. 그래서 필력 키우는 거는 대사 쓰는 거. 그 다음에 이 붓을 위로 잡는 것이 제일 필력 키우는 데 최고입니다. 그래서 필력은 절대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지만 필력을 그 다음에 가장 정확하게 나타내려면은 이 또 중봉이 안 되고는 말짝 도루묵이거든요. 중봉 안 되는 필력은 말짝 저거죠. 큰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늘 얘기하지만 이 중봉은 꼭 여러분들 이 터득돼야 됩니다. 중봉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아무것도 안 해. 이 스님들 참선 이제 가는 보고 맨날 그런답니다. 도움복에서 이 사람 그네 세수할 때 코 만지기보다 쉬워 이러거든요. 세수하면 당연히 코 만지잖아요. 그거보다 쉽다는 얘기거든. 알면은. 그래, 옛날에 어느 스님, 임재 스님 제자, 그분이 맨날 앉아갖고 일마하고 참선하고 있으니까 지나가다가 옆에서 임재 스님이 이제 숫돌, 돌을 쫙쫙 바위에 문들고 있거든. 그래서 참선하다 제자가 스님 왜 그런데? 이 사람 거울 만들려고 그러네. 돌이 어떻게 거울 됩니까? 이래 물었더니, 야, 이 친구가 니 어떻게 앉아있다고 어떻게 돌을 깨닫노? 그래야 그 친구가 누구지?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나네. 그거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이 중봉 이것도 죽으라 글 쓴다고 되는 게 아니고 어느 날인지 조금 여러분들 고민을 해야 됩니다. 도대체 글 쓸 때마다 맨날 선생님 중봉이 뭐지 하고 늘 좀 고민을 해야 돼요. 고민을 하다 어느 날 이래 보면 그냥 웃을 때가 옵니다. 웃을 때가 와요. 그래, 그걸 먼저 여러분 캐치해야 됩니다. 정말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 중봉 모르면은 뭐 평생 글 써도 말짝 도루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중봉을 제가 88년도에 우리 선생님한테 수업하러 왔는데 그때 영시암이라고 있거든요. 백담사 조금 올라가면 영시암이라는 암자가 있고 한 30분 걸어갑니다. 그 우리 선생님 위에 정조부인가 고조부인가 만든 절이에요. 사찰인데. 거기 가는데 길을 이래 가는데 나무 나무 뿌리 있잖아요. 나무 뿌리가 막 길가 드러나잖아요. 하도 사람 밟으면 반질반질 하잖아요. 그것도 보고 또 이제 번개쳤죠. 아이고, 이거구나. 이제 그런 거를 많이 경험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이 세상 만물이 전부 다 글씨로 보여야 됩니다. 이 세상 만물이 전부 다 글씨를 보일 때 해방됩니다. 좀 자유롭습니다. 이거였구나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루 빨리 그런 걸 좀 경험하시면 합니다. 오늘 강의 이것을 마칩니다.